오늘은요 게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게임이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게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대한 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속이는지까지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정말 대국민 사기극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JTBC에서 게임을 가장 잘하고, 저희가 게임 전문 기자 공식 타이틀은 없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게임 전문 기자 유효한 기자부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효한입니다. 네. 모든 기사를 쓰면 다 유효한 기사가 되는. 죄송합니다. 드립이 잘 안 나오네요. 일단 오늘 저희가 다뤄볼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 네, 맞습니다.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목은 들어봤는데 전 게임을 잘 안 해서 근데 이 메이플 스토리 게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깨말못을 위해서. 네. 이제 메이플 스토리는 2003년에 출시된 이제 네. 롤 플레잉 게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어 이제 스펠링으로 하면 RPG 게임. RPG. 네. 네, 이제 RPG 게임은 다 똑같거든요. 이제 여러 개의 직업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하고 또 사냥을 해서 세진 다음에 보스 몬스터를 잡아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류의 게임인데요. 이제 2003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작년에 20주년 이벤트를 할 정도로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 장수 게임 중에 이제 맞아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픽만 보면은 조금 청소년들만 하는 게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재작년에 이제 메이플에서 쇼케이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유저 평균 연령이 27살 정도라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주년이 된 게임이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한 사람들이 직장인이 돼서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제가 2003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출시됐을 때 반 친구들이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1년 하다가 재미없어서 접었는데 제가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코로나 걸렸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향수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헤비하게 했습니다. 한 260 몇 레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이제 최고 난이도의 그 6차 전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또 길드 생활을 또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는데. 길드 생활이라면 약간 그 모임,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죠. 같이 팀 짜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모임 이런 건데 대부분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뭐 30대들도 덜어 있었고요. 다들 성인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또 갈등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모에 나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딱 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이플 스토리 지금 많은 분들 댓글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 현상이고 무슨 축구 동호회처럼 우리가 그 하나의 되게 굉장한 그 친목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게임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학부모 연령층도 많이 하는 게임이니까 이게 전 사회적인 관심사인 이슈가 있습니다. 뒤에도 자세히 법률가와 함께 또 짚어볼 텐데, 아까 260 몇 레벨? 그럼 되게 높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가 지금 현재 만렙이 300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찍을 수 있는 레벨이 300인데 네네. 이제 260 레벨 기준으로 치면 이렇게 뭐 1시간 내내 안 쉬고 사냥을 해도 경험치가 사실 뭐 0.5% 뭐 이 정도도 안 오르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여러분, 저희 JTBC는 260 레벨의 메이플 스토리 레벨을 갖고 있는 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환호해 주십시오. 260 레벨. 그게 이제 한 4년 전 기준으로 제가 260 몇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정점을 찍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런 분이 저희 e스포츠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 보도국 자랑도 한번 하면서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잠깐 이거 홍보 좀 할게요. 저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에서도 본인 그 버티컬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유기자의 알탭이라고 그 e스포츠 영역만 다루는 코너를 맡아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자의 알탭. 그래서 뭐 T1 그때 이군 감독님도 인터뷰하고 프로게이머들 인터뷰도 하고 뭐 e스포츠 관련 콘텐츠도 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사안을 들어가 볼게요. 이 메이플 스토리 알겠어요. 이제 뭐 전 세대가 많이 좋아하고 오프라인 정모까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즐길거리로 즐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집단 소송 그런 얘기 있고 무슨 변호사 막 걸려 있고 무슨 막 공정위 조사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이 사건을 제대로 알려면 네. 일단 확률형 아이템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음.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캐시 아이템, 그러니까 이제 과금을 해야만 뭐 돈 주고 사는 아이템. 네, 속된 말로 이제 현질을 해야만 음.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큐브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기가 가진 능력치를 이 큐브를 사면은 무기의 능력치가 랜덤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옵션이 좋은 비싼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돈만 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그게 안 되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들고 가서 사장님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하고 큐브 값을 내면 사장님이 뭐 CPU나 그래픽 카드 이런 거를 부품을 랜덤으로 다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럭키박스 같은 거네요. 그죠, 럭키박스죠. 근데 럭키박스가 6개가 들어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3개씩 구성이 돼 있는데 3개가 다 좋은 부품이 걸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빵빵해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CPU도 좋아야 되고 요걸 원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CPU가 최상급이 떠도 그래픽 카드가 조금 하옵션이 뜨면은 똥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또 큐브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금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게임 그 넥슨이잖아요, 메이플 스토리가. 예. 넥슨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유원지 가면 풍선 터트리면 인형 준다는 것처럼 계속 풍선 터트리게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돈을 버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금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네. 이제 유저들이 이제 참았어요. 오케이. 이제 오케이, 우리 이 정도까지는 그래 너희도 돈 벌어. 네. 우리가 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강해져야 되니까 네. 이제 살게 했는데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옵션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상급 옵션이 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RPG 게임의 꽃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냥을 해서 강해져서 보스 몬스터를 잡는 거. 네. 이게 이제 RPG 게임 하는 유저들의 이제 재미인데 네. 그러면 이 옵션이 아까 제가 3개씩 부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줄이 다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이렇게 뜨면은 그걸 갖게 되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은 보보보 이렇게 뜨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걸 원해서 막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드드드라 그래서 드드드는 이제 아이템 드롭률 업이라는 건데 사냥을 할 때 이제 몬스터를 딱 잡으면 네. 돈과 함께 아이템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막 5만 분의 1, 막 4만 분의 1, 막 이런데 이거를 막 올려줘요. 퍼센트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그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방방방 이렇게 해서 방어율 무시라고 뭐 몬스터는 방어력이 있잖아요.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그 이제 옵션인 거죠.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이렇게 3줄이 딱 뜨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거의 로또거든요. 이 맞을 확률이. 네네. 근데 사실 메이플에서 이 확률을 이게 3개가 한 번에 뜰 확률을 아예 막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뉴스 용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 네.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게 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확실히 럭키박스를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 여기에요 말이죠. 노트북도 들어있어요. 그 박스에 가려지면 노트북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어요. 뽑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없었어. 막 싼 것만 들어있던 거야. 맞죠. 그런 게 속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이제 네네. 크게는 그게 하나가 있고 네네. 하나는 컴퓨터를 제가 아까 바꾸러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부품실이 3개가 있어요. 하급, 중급,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면은 하급 부품실에서 3개를 랜덤으로 꼽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유저들 입장에서는 중급이나 상급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큐브를 막 사다 보면 또 막 1% 확률로 뭐 중급방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중급에서 상급 방으로 가는 확률을 1.8%였어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100개 사면은 뭐 한 1.8이니까 2번 정도는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처음에 1.8로 메이플에서 공지를 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하고 이 확률을 조금씩 계속 내린 거예요. 진짜? 공정위에서 까보니까. 그 나중에는 1%까지 내렸더라.
그럼 더 많이 사야지 겨우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급방에 간다고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개가 다 좋은 확률로 뽑힐 때까지 계속 큐브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이제 시골 서버에 있다 보니까 아이템 매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남이 만들다가 뭐 한 세 줄 중에 2줄이 좋은 거 뜬 거는 그냥 팔기도 하거든요. 부자들은 나는 3줄 쓸 건데 2줄 나온 거 너네 써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시골 서버에 있으니까 제가 그 3줄짜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저도 이제 현금을 이제 기자 업무를 네. 이제 기자 업무를 했으니까 기자질했죠. 네. 그래서 이제 월급 받은 거를 이제 박아가지고 네. 이제 저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자제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막 2줄 옵션이 계속 뜨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제 좀만 더 돌리면 3줄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과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딱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코로나에 걸렸을 당시에 레벨 260까지 찍었던 메이플 스토리 전문가 유효한 기자와 함께 경험담을 통한 현재 사건 사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질을 해서 현질하는데 얼마 썼어요? 현질? 저는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썼고 메이플에만? 네. 근데 이게 많은 거예요. 큰 액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메이플을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아까 제가 아이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장비가 하나가 아닙니다. 무기가 메이플 캐릭 하나당 장비가 최소 17개.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가 뭐 모자, 뭐 어깨 견장, 뭐 귀걸이, 뭐 옷 바지 뭐 이렇게 해서 17개 아이템을 끼기 때문에 제가 뭐 아이템 하나당 뭐 한 30만 원 정도 썼다고 봐야겠죠. 17개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와. 지금 망고 바나님이 유튜브에서 메이플 스토리 만렙 260 유기자님 환영합니다. 너굴님은 아마 게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메이플이 지금까지 과금이나 현질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아이템 보상으로 해결했었는데 이번 사안은 터지자마자 전 책임자까지 소환해서 생방송하고 아이템으로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큰 건이죠. 한시님은 넥슨이 잘못했다. 너무 유저들을 바보로 봤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시님 500만 원은 누구의 돈인가? 뭐 누구의 돈입니까? JTBC에서 유효한 기자에게 준 월급으로 열심히 한 걸로. 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요거 막 우리 아들 딸이 막 500만 원 썼다 이런 거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유효한 기자의 경험담으로 들어봤고 저희가 또 이제 법적으로 좀 이것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 또 아주 정평이 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철우 변호사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주셔도 됩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철우 변호사님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서로 올 일이 아주 많아졌네요, 그쵸. 최근에. 예. 지금도 부산에서 막 올라오신 예, KTX 타고 맞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저희 스튜디오 바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게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예. 저희 유효한 기자가 이제 메이플스토리 한때 260 레벨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전문적인 기자인데 기초적인 저는 게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는 유효한 기자가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제 뭐 공정위가 조사까지 다 들어갔고 했는데 이 확률형 아이템 넥슨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까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뭐가 제일 심각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인 겁니까? 뭐 일단은 그 메이플 스토리 내 현금으로 구매한 큐브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큐브 아이템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뭐 그 무기나 액세서리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 네. 뭐 세 가지 옵션이 이렇게 추가 네. 기능이 붙게 되는데 네. 그 기능에서 이제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뭐 보스 공격력이라고 하는 네. 보 혹은 아이템 드롭률이라고 네. 하는 드. 자세한 건 아까 유효한 기자가 설명해 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뭐 법적인 어찌되었든 부분. 네. 가장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등장할 수 없게 해놓고 그런 부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거. 그리고 뭐 또 레전더리 등급 상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네네. 그 부분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이제 공정위 판단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뭐 거짓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위인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사실 또 뭐 이용자 측면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덧붙이면 그렇게 이제 확률을 조작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왜 안 나오냐? 나오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이제 넥슨 측의 답변이 모험을 통해서 알아가시라.
라는 식의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소비자 상담 같은 거 했을 때 예. 넥슨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모험을 통해서 알아가시라라는 답변을 했고 그게 그냥 이게 또 그 말단 그 고객 상담 직원의 답변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이제 위로부터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감정적으로 이용자분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죠. 그냥 말단 상담 직원의 어떤 뭐 임기응변 대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작정했다는 게 정황이 드러난 거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못 해주는 상황인데 네. 답변을 구체적으로 빨리 해주면 계속 답변이 들어오니까 시간을 끌어라. 모험을 통해서 알아가라라. 이번에 이제 넥슨이 좀 모험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누군데 게임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어라고 지금 GM님이 변호사님이 운동선수 스타일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액션 스타 같기도. 근데 좀 죄송한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게임을 진짜 잘하세요? 네. 뭐 일단 게임 잘하고 네네. 뭐 근데 그런 부분에 설명드리기보다 네. 뭐 최근 5년간 그 게임 관련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다룬 변호사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자칭 저는 이제 뭐 그 덕업일치 변호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타칭으로는 약간 K 게임사 킬러 약간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소비자 단체 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제가 맡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뭐 P2E나 메타버스 같은 게임과 관련한 그런 호재에 이렇게 그 앞에 수문장처럼 막아서서 이렇게 쓴소리하는 역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앤장과의 게임 대결에서도 아주 높은 승률을 좀 자랑하고 계신다고요? 높지는 않고 한 60%, 60몇 프로 이런 수준인데 제 생각에 뭐 그분들이 훨씬 저보다 월등하신 분이고 뭐 아마 수임료도 뭐 몇십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냥 그 전장이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법적인 실력이 모자라도 게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나 NC 상대로도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하셔서 승리를 하셨던 이게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잘 합의로 마무리하는 중재 역할을 했었고 이제 뭐 리니지와 관련한 NC와는 지금 아직 열심히 다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요 사안 메이플 스토리 관련 사안도 법률 대리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전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깨말못 엄마 아빠로 생각하시고 정말 우문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 게임에 무슨 유용한 이 기자도 500만 원이나 월급 받아서 썼다는데 돈을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일단 저도 많이 쓴 입장이라서 또 저희 부모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어찌되었든 뭐 작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 우리가 뭐 그 캐릭터나 아이템을 소장하고 싶은 욕구로 뭐 게임에 현금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이 또 그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소장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냐. 한편으로는 뭐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또 우리 낚시용품이나 골프웨어 같이 자기가 하는 취미를 좀 더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수의 취미다 혹은 철없는 행동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게임 산업의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작년 통계 기준 게임 산업의 총 매출이 21조고 웹툰의 한 7배 그리고 영화의 5배 음악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미 이걸 취미 이상의 문화의 영역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 문화예술 그리고 취미를 이렇게 향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100% 동감해. 그렇게 비유를 너무 잘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기타 밴드 같은 사람 기타 맨날 기타 줄 사고 무슨 기타 뭐 하자. 기타 돈 쓰는 거는 괜찮고 게임 아이템 사는 거는 뭐 욕해? 이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유효한 기자 500만 원 쓴 입장에서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니라 이제 골프를 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골프 우리 골프채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골프 장갑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실력이 늘면 다른 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실력에 맞는 또 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도 똑같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과금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하다 보니까 제가 소속된 그 어떤 길드 파티의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또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 이렇게 더 과금하게 되고 또 더 강한 보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 선생님 한마디 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또 게임 업계의 어두운 영역인데 네네. 우리 골프채도 이게 쓰다가
팔잖아요. 중고거래 하다가 아, 예, 기타도 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쓴 취미에 100%를 썼지만 한 80%를 보존받게 되는데 게임도 사실은 뭐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그런 거래가 또 활발하게 캐릭터나 아이템이 그래요.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는 또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일종의 약간 거래가 되는 재화로서도 기능을 하는 거네요. 뭐 투자에 특히 예. 메이플 스토리의 투자 닉네임 상품으로서. 같은 경우에는 아, 캐릭터 이름입니다. 캐릭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세가 오르기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사재기도 있고 사재기도 실제로 있고. 경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메이플 시장에서도 다 작동하고 있다. 네. 지금 저희 관계자분이 공식 계정으로 유튜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참고로 변호사님의 롤 티어는 플레라고 합니다. 되게 높은 건가요? 아 유저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 한 어. 20% 정도. 아, 예, 그 정도. 네. 네, 요런 분입니다. 그러면- 다이아. 아, 네. 아이아는 근데 너무 게임에 몰입하시지 않았나? 베트남 정도가 아, 저는 이제 이제 종목이 현실과 게임에 종목 옮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롤토체스 이제 챌린저 티어를 또 롤토 체스는 뭐 어떻게 전문 네, 기자시구나. 저는 이제 챌린저 티어. 네. 챌린저 솔로 랭크 아, 마스터고요. 더불어본 수능으로 치면 티어로. 1등급. 수능 1등 아, 와. 당연히 이제 e스포츠 기자를 하려면 전체 정도. 등급에서 이제 1등급은 맞아야 된다. 제가 자신하건데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 e스포츠 분야에서 본인이 게임 제일 잘하는 걸로 제가 이 유효한 기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은 게임을 전혀 모르는 진행자와 두 명의 게임을 잘하는 덕업일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그럼 소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정위까지 조사가 끝났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라고까지 정황도 다 드러났고 증거도 다 드러나서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체 소송이라는 소송이죠, 표현이 맞습니다. 미국처럼 우리 집단 소송은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그 법적인 용어에서의 집단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음. 단체 소송이라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1심은 제가 알기로는 넥슨이 방어를 성공했고 2심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단 한 명의 유저가 네. 뭐 본인도 그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 변호사 선임 없이 무모한 도전을 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그 유저가 이제 패소한 이유가 뭐 그 넥슨이 뭐 그런 부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게 그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났고요. 2심에서는 이제 갑자기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게 그 법원의 판시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하면 뭐 그 넥슨이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더 나아가서 오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행위가 민법상의 사기다, 기망행위다. 그래서 일부분을 환불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셨죠. 그리고 네. 지금 그 대법원에 올라가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제가 상고심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나중에 판결 나오면 굉장히 좀 이 스포츠계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 게임 이용자들도 이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반영된 첫 번째 판결, 대법원 판결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메이플 스토리의 다른 유저들이나 다른 게임에도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소비자의 법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실제로도 지금 후속으로 진행될 단체 소송에 한 지금 기준으로 한 1,200~1,300분 정도가 이렇게 의사를 밝혀 주시고 예. 접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더 확대될 것 같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추가적으로 제가 여쭈려고 했던 게 호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넥슨 게임 중에 확률 조작 게임은 메이플밖에 없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메이플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버블 파이터라고 이제 공정위가 같이 지적한 게임이 하나 있고 예. 그것도 이제 뭐 그 바늘이라고 하는 유료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외에도 유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글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하다가 그 블라인드 글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네. 넥슨의 직원분이 이렇게 남긴 거였는데 이런 말 했다가 괜히 피해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다른 게임도 조작 많이 한다. 근데 운 좋게 공정위가 다른 거 못 걸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발견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뭐 그 마비노기나 혹은 넥슨의 다른 게임과 관련해서 이미 논란이 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타사 아예 넥슨 말고도 타사 게임도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게임명을 밝히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왜냐면
전부 다 논란이잖아요. 아이고 사실은. 진작 말씀해 주시죠. 아니, 여기는 검증이 된 게임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메이플이나 버블파이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검증이 된 맞습니다. 게임들이고. 네. 네,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의심만 가득 받고 있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뭐 유저들이 막 트럭 시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임들도 의혹 수준에서는 일단은 더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은 뭐 그 트럭 시위 1년의 과정 중에 네. 뭐 정말 거기서 의혹으로 끝난 게임도 있고 있고 직접 이제 게임사가 사과하면서 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이렇게 시정한 게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작년에 판결이 났던 뭐 한 사례인데 실제로 밝혀져서 이미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는 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아이템을 그냥 보상하면서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보상책으로. 이게 속된 말로 이게 또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또 자조적인 표현인데 네네. 스스로들을 개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 그렇게 이제 좀 약간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를 네. 사료를 준다. 아 서류를 준다. 네, 이번에 메이플 같은 경우도 이제 사료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멍멍이 제가 꿀꿀이면 우리한테 사료를 주면 이제 우리가 아. 화를 내다가도 넘어간다 이런 자조석기. 아이템을 한두 개 진짜 주는 게 그럴 것이지, 아니에요. 이러면서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충분히 수긍할 정도로 줍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수긍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안 주는 것보단 낫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게임에 전혀 발을 못 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너무 과한 비율 수 있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그런 차이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뭐 여러 군데 기고도 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뭐 음식의 원산지나 의류 제재 같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확률이 뭐 그 메이플 스토리 사례로 들자면 1.8%에서 1.0%로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상 이 가격이 거짓으로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를 이렇게 숨기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가 지금 공정위와 저희 이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확률 조작 그리고 뭐 이런 캐시템 아까 현질할 수 있는 그 아이템 캐시템을 악용한 어떤 거대 게임 회사들의 이 횡포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한번 유영 기자 먼저 정리해 주시고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 네. 사실 되게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게 어. 19대 국회에서부터 다뤄졌던 주제니까요. 네. 이번 달 초에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게임 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이제 오는 3월 말부터는 이제 게임사들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이제 확률형 모니터링단까지 뭐 20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가지고 위반 사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단속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저는 20명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뭐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모니터링하는 20명을 배치하겠다 하는데 사실 한참 부족하죠. 네. 이 뭐 그 실제로 또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또 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권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 최소한도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결국은 제가 생각해도 인력이나 예산이나 근거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문체부에서는 공정위와 계속 협업을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부처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너굴님이 지금이야 게임이 한 산업으로 인정받고 취미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까 이가영 기자님처럼 그렇게나 많이 쓴다고?처럼 심각하게 받지 못한 사회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에야 이렇게 좀 이게 소송도 하고 뭐 있지만 예전에는 뭐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뭐 자기네끼리 문제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아까 골프채 비유처럼 한 스포츠의 플레이어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 같네요. 이게 과징금 액수만 봐도 네. 이게 진짜 커다란 문제가 됐다고 느끼는 게 116억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게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매겨진 최대 역대 금액이 2억 7,4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40배 정도의 과징금인데 네. 뭐 공정위 표현으로는 6개월 영업 정지 뭐 이렇게 해당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님께 아까
메이플 소송에서 1심은 넥슨이 방어한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 그 넥슨의 반대 논리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 속인 거 아니다 이건가요? 뭐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행위를 밸런스 낮춘 조절? 것이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어... 게임의 재미를 보장하기 위해서 밸런스 조절 측면에서 확률을 낮춘 것이다. 근데 이게 뭐 또 확률이 더 높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게 뭐 게임의 재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뭐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서도 그 게임 산업법이 개정된 게 3월부터 시행인데 왜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를 문제 삼느냐 같은 주장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또 어폐가 있는 게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를 문제 삼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네. 거짓말로 공개하면 안 되지 않느냐, 혹은 착각하게끔 유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은 방향으로 공정위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타당하죠. 예. 그뭐 밸런스? 밸런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롤 다이아와 플레 두 분과 함께 네. 두 분의 격차는 굉장히 큰 거죠? 아니 별로 안 큽니다. 안 큰 거예요? 수능 1등급과 2.5등급이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게 저희가 좀 유한 기자에게 죄송스러운 상황인데. 전혀 아닙니다. 좀 저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부산에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죠. 예, 그래서 뭐 그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련 말고도 네. 뭐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이 사회 변화의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게임 이용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 저러냐 얘가 안 간다 정도였는데 이제 좀 소비자로서 인식이 되고 있지 않냐. 저는 뭐 그런 뭐 변화의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다. 트럭 시위도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게임 관련 정책이 들어간 것도 뭐 지금 대통령님이 뭐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민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네네. 문체부가 그 말을 반복하고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법원 2심까지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대법원이 나갔죠. 법원이 원래 사회 변화의 제일 마지막에 선다 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용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정당한 소비자로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그 사회적 대변혁에 이철우 변호사도 한가운데 있다. 아 그렇습니다. 한가운데 아니에요. 선봉. 선봉에 있다. 네, 잘못했네요. 제가 기자님보다 게임은 못하지만 그런 재미, 그런 변혁을 또 일으킬 수 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하십시오. 저도 이제 2020년이랑 2021년까지 이제 과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혹시 그 집단 소송에 그 참여. 그러네요. 예, 모든 그 2014년부터 2021년에 구매한 모든 유저들이 원고로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전 지금 아이디 만들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 만드시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말씀하시면 계속 하시죠.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그 문제가 된 사안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올해 3월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넥슨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게임 이용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공과 사를 잘 구분을 하자. 그래서 이제 2021년까지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 게임을 하는 분들이나 게임을 매도하지 말되 지금 게임이 재밌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뭐 올해 3월이 지나면 이제 다시는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체 소송으로 이 회초리를 들되 이제 게임은 열심히 그대로 즐겨달라. 즐기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하자. 그게 성숙한 태도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기 올라온 거 있어서 그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예. 혹시 이번 대법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후에 민사로 넘어가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면 뭐 이게 그렇죠. 금상첨화라고 이제 정말 이제 날개를 다는 격이 되겠죠. 이미 지금 민사 진행 단체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기 직전입니다. 소장 제출을 앞두고 있고 네. 대법원 판결이 나면 더 그런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망고바나님이 유 기자님, 이 변호사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 기자는 다이아, 변호사님은 플레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그리고 유 기자는 한때 500만 원 썼고요. 그리고 260까지 메이플 레벨 올라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JTBC e스포츠 분야 이렇게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많이 관심 가주시고요. 이철호 변호사님도 다음에 한번 또 관련 사안이 이게 좀 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네요. 그러니까 저도 배웠으니까 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